안녕하세요.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입니다. 이제 쌍꺼풀 이야기를 쭉 이어가겠습니다. 그럼 이제 언제 해야 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쌍꺼풀 수술하는 거 제일 좋은 거는 피어 그룹, 동료 그룹이 바뀔 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왜? 지난번에 친구들은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지내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확 바뀐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면 친구들이 또 놀래죠. 또 그렇기 때문에 피어 그룹이 바뀌는 시기 80년대 이후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면 사회에서 스펙 쌓기 첫 번째가 쌍꺼풀 수술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였습니다. 저는 항상 수술하면 눈이나 코 중에서 쌍꺼풀 수술을 먼저 권합니다. 왜? 붓기 빠지고 자연스러워지는데 가장 오래 걸립니다. 뭐 뼈 수술보다도 오래 걸립니다. 왜? 항상 우리가 얼굴을 보면은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눈이 쪽에 아무래도 시선이 쏠리지 않습니까? 누가 뭐 사람 볼 때 처음부터 코를 쳐다본다든지 뭐 턱뼈를 쳐다본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죠.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붓기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이후에는 좀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중학교 졸업한 녀석들이 또 극성 맞은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졸업하는 자녀를 데리고 또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초등학교 때 하는 엄마들은 그러죠. 아주 어릴 때부터 사진을 받고 와야지 좀 더 자연스럽고 남들이 아는 얼굴이 다 그걸로 생각. 그때 안 해도 나중에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충분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지만 뭐 일찍 한다고 나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지만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등학교 졸업일 때.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신체도 완전 성숙되지가 않았고 또 공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둘째로 동력으로 바뀔 때 중에서 또 하나 그거는 뭐냐, 만일 안 하고 늦었다고 하면은 회사를 바꿀 때,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대학 4년 때나 뭐 그 뭐죠, 인터뷰하기 전에 최소한 몇 달 전에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.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직장 바꿀 때도 기회가 되겠죠. 그런 것들이 보통 쌍꺼풀 수술하는 시기 언제 하냐에 가장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. 2000년대 이후에 하향화되면서 너무 어릴 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데 사실은 눈 수술을 생후 뭐 2, 3년 됐을 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완전히 눈이 덮여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는 안검 하수 애기들은 아주 어려도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은 시력을 잃을 가능성, 약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시력을 잃을 가능성 항상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수술합니다. 그렇게 수술한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되는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어릴 때 수술하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, 물론 성장기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뼈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눈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시기보다는 피어그룹이 바꿀 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. 둘째는 뭐 엄마가 강제로 데려와서 시키는 경우는 이제 환자분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거 보면 압니다. 아기가 원해서 오면 눈이 반짝반짝 하고요. 또 엄마가 원해서 오면 아기가 기죽어서 옵니다. 무서워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. 그래서 눈에 관심을 가질 때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. 부모님하고 또 애기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좋은데 어떤 경우는 일방적으로 엄마를 끌고 오면 엄마 표정을 완전히 뼈로등 해가지고 이거 뭐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반대의 경우들도 계십니다.
그 다음에 언제 해야 되냐 중에 중요한 것이 회복할 시간입니다. 인터뷰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 뭐 한 2, 3주일 전에 와서 하겠다 그러면 제가 당황합니다. 붓기 때문에 참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 시간, 아주 최소한 하면 한 달, 그래도 조금 넉넉히 한다면 3개월,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권하는 것입니다.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일진 출신이다 하면은 뭐 백바지에 백구두 신고 다녀도 누가 뭐래도 나는 좋다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요. 또 누가 말 한마디만 던져도 가슴이 철컹하고 막 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. 성격이 착하고 여린 사람들. 그럴 경우에는 그러죠. 시간이 없고 이럴 경우 근데 꼭 필요하겠다.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 해서 꼭 제가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꼭 뭐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. 노무현 대통령을 아시나요? 그래요.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아시거든요.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공직 자리에 있으시면서 매일 인터뷰하고 모든 걸 하면서도 과감히 수술하셨습니다. 대통령 사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술 전에는 이런 모습, 또 직후의 모습 이렇게 보면은 눈이 훨씬 커지는 걸 알 수 있고요. 또 이마 주름도 약해지시고요. 그런 장점들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만큼 당신이 바쁘십니까?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직장을 바꿀 때 뭐 동료들이 뭐라 그런다든지 뭐 그런 거래요. 이건 당신이 필요해서 꼭 해야 되는 수술이라는 걸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야지.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 수술을 안 하고 지난다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.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성격하고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여름이냐, 겨울이냐, 뭐 신경들을 쓰시는데, 1980년 전에는, 여름방학만 되면은 그 성형외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.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학병원에서도 여름방학 때는 예를 들어 화상이라든지 또는 흉터라든지 선체성 기형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위해서 밖에 뭐 몇 달 전부터 이제 줄을 서고 입원을 하고 했죠. 근데 1989년도에 해외 여행 자유화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맨 처음엔 눈치 보다가 그 다음에 1990년대 되니까 여행들 다니기 시작했거든요. 얼마나 좋습니까? 요즘 뭐 코비드 때문에 또다시 30년 후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지만은 89, 90년대부터는 가족 여행들 많이 하시고 여름방학은 뭐냐 해외 나들이, 야외 활동, 뭐 취미생활 이런 걸로 많이 보내시고 상대적으로 짧은 겨울방학 동안 도리어 수술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. 또 여름방학 때는 도리어 이제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와서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. 근데 이제는 좀 뭐 아무래도 방학을 끼고 하는 건 있지만은 여름방학 때 예전처럼 많이 모이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기적으로 봄이냐 여름, 가을, 겨울은 별달 이렇게 없습니다. 뭐 여름에는 더워서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뭐 열대 지방에서는 아무 수술도 못 하겠네요. 그렇진 않죠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냉방 생활의 문화 수준이 어느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도리어 겨울에 하면은 차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떨어져서 낫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린다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추운 데서 사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. 그러니까 계절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언제 수술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